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을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월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에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로가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유로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큰 폭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조만간 유로와 달러가 1대1 페리티라고 그러죠. 이런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것 같습니다. 엔화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소폭 하락했는데요. 지난주 달러 가치 상승에 따라 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원화 가치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 때문인데요. 미국의 국채 10년 수익률이 2.04%로 전주 1.99%에 비해서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른 나라 금리도 대체로 상승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그렇게 안정적이고 경제도 좋지 못하다. 이런 걸 우리 채권 시장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주가를 보면은 미국 주가는 떨어졌고 독일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미국 주가가 1.5% 이상 떨어졌고요. 주간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대신 독일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유로가 돈을 많이 풀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모처럼 주간 단위로 볼 때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가 각각 1.8%, 1.4% 상승하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는 미국 주가 하락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몇 가지 경제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양해가 개최됐는데요. 중국이 올해 목표 경제 성장률을 7%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3%, 통화 증가율은 12% 안팎 유지하겠다. 이런 목표치를 설정했었는데요. 문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7% 달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IMF 등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6.8%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목표치 3%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는 제조업, 서비스업,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한국은행이나 정경련에서 발표하는 BSI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정경련 BSI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은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지수가 50보다 넘다면은 앞으로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인데요. 제조업, 서비스업 모두 현재는 50이 넘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들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인데요. 근데 최근 통계를 보면은 제조업 수치들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달러 가치가 급격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제조업들이 달러 가치 강세에 따라 가지고 수출이 좀 어려워질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조업 경기는 다소 둔화되나 서비스업은 상당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2월 고용이었었죠. 2월 비농업 부분에서 고용이 전문가들이 약 23만 명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29만 5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실업률도 5.5%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5.4%였는데요. 그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연 실업률, 즉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걸 자연 실업률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전문가들이 5.2에서 5.4%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의회 예상국에서는 5.4%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업률이 거의 이 수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데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의 고용률 15세 이상 인구가 일하는 비율인데요. 62.8%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고 시간당 임금도
달러 80센트로 전년 동월에 비해서 1.6% 상승한 데 그쳐가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3월달 FOMC가 개최가 됩니다만은 여기서 그동안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 인내심이란 표현이 문구에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제거되고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에 금리를 미국이 인상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금리 인상에 따라 가지고 미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요. 대신에 주가하고 주요 원자재 가격은 지난 주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그 달러 캐리 자금, 그동안 미국이 거의 0%에 가까운 저금리로 양적 완화도 펼쳐가지고 이런 돈들이 전 세계로 많이 나갔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달러 강세에 따라 가지고 달러 캐리 자금이 축소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 전까지는 미국 금리 인상 예상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금융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가 있겠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게 유로가 지금 이번 주부터 돈을 많이 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유로 자금이 세계 금융시장에 유입되면서 달러 캐리 자금 축소의 부정적 효과는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달러 캐리 자금 축소 영향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더 크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요. 미국 고용 참 탄력적이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872만 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2월부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고용이 늘어났고요. 1148만 개 지난 2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일자리 1.2배 정도 차지하고요. 주로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미국 고용이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실업률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때 10%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지난달에는 5.5%로 많이 떨어졌죠. 거의 자연 실업률에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는 고용률이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15세 인구가 일하는 비율인데요. 이기 이전에 66%였습니다만 지난달에 63%였고 그다음에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전년 동월 대비 지난달에 1.6% 상승에 그쳐가지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본격적으로 크게 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미국에서 2월 소매 판매, 기업 재고, 생산자 물가, 미시간 대학 소비자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됩니다만은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미국 유로존이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3월 통화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추세 중심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소비 지표인데요. 미국 소매 판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3% 중반으로 둔화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소비자 지수는 상당히 개선됐습니다만은 이번 달에는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GDP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앞으로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증가할 것은 아니다. 이런 지표들이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재고가 발표가 되는데요. 그림에서 파란 선이 재고 출하 비율입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물건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 이런 측면인데요. 최근 보면은 물건 팔린 것,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재고 출하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생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산업 생산이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재고율이 올라간 만큼 앞으로 산업 생산 증가세는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ECB의 양적 완화죠. 드라기 총재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월 9일부터 2016년 9월까지 매월 600억 유로 규모를 자산 매입하겠다. 전체적으로 내년
9월까지 1조 1,400유로에 해당됩니다. 그 이후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도 더 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선은 이런 걸 발표하니까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 기업 차이 여건도 개선되고 앞으로 유로 경제 성장이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경제 성장률 1.0%였는데 1.5% 올렸고요. 내년도 1.5%에서 1.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디플레 압력이 상당히 높은데요. 올해 인플레이션율 0.7%에서 0% 거의 정체 상태로 조정했고, 그러나 내년에 약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유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닌데요. 지금 그리스 문제가 계속 뭐 해결됐다가 불확실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불안하게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인데요. 중국 경제 올해 목표 성장률을 7% 잡았습니다만 최근에 성장률이 둔화되고 IMF는 6.8%, 내년에는 6.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수출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과정이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중국이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수요가 여기 뒤따르지 못하니까 중국도 그 디플레 압력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 1월 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0.8% 상승한 데 그쳤습니다. 사실 7% 성장하는 나라에서 1% 이하의 소비자 물가는 거의 디플레이션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디플레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통화 정책을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근 들어가지고 지준율도 금리도 인하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통화 정책을 상대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 우리나라 금통이죠. 목요일 날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3년 동안 소비자 물가를 2.5%에서 3.5%로 설정해 놨는데요. 여기 간 적이 없죠.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소비자 물가가 1.3% 상승했고요. 올해 1, 2월에는 0%입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에 그쳤죠. 담배값 인상을 제외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0.1%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초기에 있지 않느냐. 물론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이런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물가는 매우 안정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경기도 별로 좋지 않죠. 저는 앞으로 경기를 전망할 때 장단기 금리차, 국채 수익률 3년짜리하고 CD 91물 차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2분기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최근 상당히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소위 그 테일러 준칙 많이 응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가가 목표 물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벗어났느냐, 그 다음에 GDP가 잠재 수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데요. 최근에 물가가 목표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 이하로 성장하죠. 즉 아웃갭이 마이너스, 한국에는 GDP 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 때 금리 인하 환경은 충분히 조성됐다. 지금 현재 환경이라면 제가 우리나라 기준금리 적정 수준을 초중해 보면은 뭐 0.5%에서 1.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된다. 문제는 이번 주에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음까지 미룰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아마 이번 달에는 동결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한국은행이 경제 전망을 분기마다 수정해서 발표하는데요. 그래서 경제 성장 전망을 조금 더 낮추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환경은 충분히 조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보면은 국고채 수익률 1.94%,
3년짜리가. 그 다음에 뭐 10년짜리도 2.34%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시장 금리에 계속 한국의 통화 정책이 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경제 지표인데요. 미국 2월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르면 6월, 늦어도 9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난 주말 미국 주가 많이 하락했었고요. 대신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달러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죠.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7%로 설정했습니다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작년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7.5%였었는데 7.4%로 목표치보다 약간 낮았죠. 과거에는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중국 경제가 성장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목표치보다 낮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GDP 여러 가지 산업 생산 지표들이 별로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미국 소비 관련 지표가 발표됩니다만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미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GDP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이번 주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합니다. 월 600억 유로, 내년 9월까지 무려 1조 1,400유로를 풀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최근 독일 주가 등 유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는 금통위가 열린데요. 과연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목표치 훨씬 밑돌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 이하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지는 충분히 있다. 문제는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이전에 한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